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광운대학교 그리고 국민대학교 둘 다 붙으면 어디 갈래 컨텐츠를 할 거예요. 이건 이제 싸움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제 둘 다 붙었을 때 어디를 갈지를 고민하는 현재의 고3들을 위해서 여기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분들이 있다면 선배로서 좀 이제 댓글로 우리 학교 이런 점이 좋아 이런 거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광운대학교랑 국민대학교는 생각보다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붙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붙는다면 어디 갈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광운대학교는 광운참비인제라는 학종에서 523명을 선발하는데 사실 광운참비인제는 제가 매년 많이 보내는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고 3등급에게 학종에서 합격의 문을 열어준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평균이 3등급이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고나 외고생들이 5등급 대 합격자가 많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이 3등급으로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일반고 학생이라면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초반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광운참비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평균이 거의 평균의 거짓말이라고 하잖아요.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도 평균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행히도 3등급 초반대의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학종이다. 그래서 고민해보시고 독특한 점은 인문과 자연이 거의 학종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 나냐? 교과에서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광운대학교는 교과에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쓰기만 하면 내 내신이 되기만 하면 이제 최저로 걸러짐 없이 합격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가 더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자연계열 합격자의 평균은 1.85로 인문계열보다 교과 성적은 사실 차이가 많이 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의 0.4 정도 차이가 나요. 0.4나 평균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표준 편차까지 고려했을 때 더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서 교과 1등급대가 되어야 합격 안정선이고 2등급 초는 자연계열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나는 최저 없이 교과로 뭔가 안정선 하나 짓겠다고 했을 때 광운대를 써볼 수는 있지만 인문계열은 조금 2등급 초반까지 합격이 무난하게 되는데 자연계열은 평균치 자체가 1등급 후반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번에만 도드라진 결과가 아니고요. 최근 5년치를 통산했을 때도 비슷해요. 즉 광운대는 자연계열이 굉장히 센 거예요. 자연계열이 세고 그래서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 광운대, 국민대 둘 다 붙으면 어디 갈래 해서 제 답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둘 다 붙었는데 내가 이과야. 둘 다 이과로 붙었다면 저는 광운대를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하고요. 내가 예체능 계열이거나 문과다. 그러면 국민대는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입결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자, 국민대학교인데요. 국민대학교 보시면 여기 교과 성적 우수자를 보시면 자, 우리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이동해보자. 자, 광운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랑 국민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를 같이 비교해보세요. 보시면 광운대는 인문계열 2.24로 여기는 교과 최저가 있어요. 국민대는 교과 최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최저가 없다면 여기도 1등급 때 후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과 최저로 조금 걸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최저는 아닙니다. 인문계열은 2합 5, 자연계열은 2합 6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영어가 없죠? 즉 무슨 얘기냐면 교과 성적 우수자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최저가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데 최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문계열은 어쨌든 국민대가 더 높아요. 지금 0.13 정도 평균치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그런데 자연계열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연계열은 광운대는 1.85였는데 국민대는 2.26이에요. 2.26. 그러니까 거의 0.4 정도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0.4라는 건 교과 계열에서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고려했을 때 국민대가 인문계열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자연계열은 광운대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물론 최저가 있다는 점을 고려는 하셔야 돼요. 이 최저로 걸러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그 학생에게 과가 어디니 물어보고 그 학과를 광운대에서 밀어준다면 광운대를 가라고 할 것이고 그 학과를 국민대에서 밀어주는 케이스라면 국민대를 가라고 아마 조언을 해주겠죠.
아마 재학생들의 조언은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해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저번에 오랜만에 영상 올렸더니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아, 작년에 이 영상 많이 봤는데 올해 난 벌써 대학생이지롱, 대학생이 되었네요. 이런 그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이 된 분들도 아직 구독 취소를 하지 않으셨다면 동생들에게 링크도 한번 보내주고 댓글로 아, 나 여기 다니는데 여기는 이런 점이 좋아 이렇게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해서 정리하면 광운대는 광운참비인재 전형에서 인문계열 3등급의 학생들에게 문을 많이 열어주는 학교다. 또한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외로 2등급 대 중반이면 아예 그냥 여기 안 쓰는 게 나은 접근일 수 있다. 그러나 2등급 대 중반이라면 교과 최저로 이 전형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최저를 맞추는 접근보다 이미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지원한 자소서로 여기를 도전해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학교장 추천 전형도 고려해 봄직해요. 자, 비교를 다시 해볼게요. 광운대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인문계열 2.25, 자연계열 2.42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성적 우수자랑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약 0.12, 0.1이나 0.2 정도 차이 나는데 차이점은 내가 최저를 안 맞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자소서를 내야 되고 추천서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 치고는 318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나는 내신 2등급 때인데 무슨 학교장 추천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도전적으로 받으세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보다 저는 2등급 중반의 학생이 더 가기 쉬운 게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국민대도 여전히 자사 학생들이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64, 2.85로 나와 있더라도 실제로 제 입시를 해보면 일반고 3등급에게 문을 잘 안 열어줘요. 일반고 3등급에 문을 잘 안 열어주고 일반고의 경우에는 2.5 정도는 돼야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3등급 초반 학생이 이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둘 다 학종으로 썼을 때 광운참비인재 전형은 붙어도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수시지원 컨설팅인 전략 컨설팅을 꼭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영상이라도 봐서 아, 내가 여기를 쓰면 안 되는구나, 내내시로는 이게 불리하구나, 나는 최저라든가 자소서라든가 이런 배치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구나 하는 자기만의 전략을 꼭 구성한 다음에 입시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다 쓰고 너무 낮은 학교 하나 쓰고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는 전략적이지 못한 입시 접근이다. 네. 그리고 또 두 학교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광운대가 인원수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한 페이지 안에 모든 과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민대는 정말 여러 페이지예요. 그래서 국민대가 과도 더 많고 또 여기 인원수의 전체적인 합을 봤을 때, 그리고 정시까지 합을 봤을 때도 국민대가 1년에 뽑는 신학년을 뽑는 게 광운대보다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대가 조금 더 부지가 넓고 국민대가 조금 더 문과 그리고 예술 계열에서는 높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대 예술 쪽은 애초에 광운대는 예술 관련 학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국민대 예술 쪽은 워낙 유명하고 미술 쪽도 유명하고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원서 접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생각보다 영상의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광운대 국민대 둘 다 많이 보내는 학교인데 정말 딱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다 보니까 짧게 영상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좋아요 100개 혹은 조회수 1000이 넘으면 저희는 바로 다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계획이 현재 200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곧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인데 이 시즌에 이제 컨설팅이 되게 많아요. 이미 예약된 컨설팅이 많기 때문에 제 계획적으로는 내일까지 200개 영상이 다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데이터베이스에는 200개 영상이 업로드 순서대로 딱 돼 있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이렇게 늘어나면 바로바로 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좋아요를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이제 길게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금호공과대학교를 잠깐 볼게요.
잘 모르는 대학에 대해서도 제가 꼭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약 한번 다시 할게요. 광운대학교 내가 내신 3.5다. 그럼 저는 광운참비인재 전형을 쓰라고 할 겁니다. 일반고 기준이에요. 내가 내신 2등급 극초반이다. 근데 난 최저를 도저히 못 맞추겠다 하면은 교과성적 우수자 광운대학교 것을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논술 전형은 터치를 못했는데요. 참고로 국민대학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기에 좀 부적합해서 뺐는데 광운대학교 논술 전형은요. 정말 딱 마치 맞춘 것처럼 이것도 한 5년 내내 그랬어요. 딱 4등급을 평균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평균의 내신이다 하면 논술 전형을 써보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면 일반고의 4등급 정도부터는 사실 광운참비인재 전형은 거의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애전역이 합격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4등급 정도의 내신이다 그러면 논술 우수자 전형을 써보는 걸 권장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누락된 게 있었는데 그 날짜 같은 것도 제가 짚어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날짜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민 프론티어 전형에 계획된 그 면접일과 여기 있는 그 광운대학교의 논술 그 시험일이 각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봤더니 다행히도 인문 예체능은 12월 10일 국민 프론티어 전형이 있는데 여기 인문 계열은 일요일로 돼 있어요. 12월 13일. 반대로 또 자연 계열은 또 이렇게 서로 엮어가지고 최대한 안 겹치게 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안 겹칠 거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면접 많이 미뤄져서 면접 배치를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가 많이 어렵다면 회사의 전략 컨설팅 도움을 받아서 자기에게 실수가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접근을 꼭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